안녕하세요. 덴탈 기사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치과 어떠신가요? 저는 많은 원장님들을 이제 뵙고 있는데요. 사실 요즘에 굉장히 치과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제 글도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마케팅, 어떤 것을 이제 판매하는 행위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마케팅에서도 저희 회사도 마케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 그 한 명의 신안이 오기까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물티슈도 돌려받고 그런 거 잘못 돌렸다가 또 혼이 나기도 하고 사실 벌금까지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뭐 의료법을 지키지 않은 이런 마케팅에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원장님들이나 실장님들께서 좀 잊고 계신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내부에 대한 환자 관리입니다. 그 환자분이 한번 오셨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환자분에게 진단을 하고 상담을 하고 그리고 또 관리를 하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치과의 마케팅에서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떤 브랜딩을 인지시키고 어, 사람들한테, 소비자들한테 구매의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마케팅적인 행위를 통해서 환자분이 결국 결정하시고 진료에 대한 체험을 하십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한 명 한 명 굉장히 세심하게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힘들어요. 그래서 댐비가 필요한 겁니다. 자동으로 아니면 카카오톡 등으로 환자분에게 필요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전송해주는 기능 등이 있기 때문이고요. 이렇게 편해진 어떤 환자 관리 속에서 우리들은 조금 더 어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휴머니즘을 가미한 디지털 어떤 CRM과 고객 관리 진료를 진행하시면 정말 어려울 일이 없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객은 지속적으로 뭐 한정만 치료했다고 하더라도 반대편 치아에 대해서도 또 우리 병을 찾아오시지 않을까. 아무리 뭐 38만 원짜리 치과, 이런 가격을 가진 치과들이 많이 생겨난다고 해도 혹은 좀 저렴하게 뭐 진료를 보고 있다면 싼 게 비지떡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왜 비싼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아마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댐비는 마케팅 컨설팅 그 자체입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화면단은 저는 글쎄요, 많은 원장님들보다는 정말 경영에 의지가 있고, 사실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두 번 일하는 거 아니야? 전자차트 있는데 왜 또 내가 이걸 써야 돼? 라고 하시는 분도 분명히 많거든요. 사실 저도 실장 출신이지만 사람을 경영하고 관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나만의 우리 치과만의 시스템이라는 것을 댐비가 돕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도 덴탈 비서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께서도 놓치고 있는 거라든지 어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고 이렇게 진료하실 수 있도록 진료 서포트 되는 기능이 덴타입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러 가지 제 동영상을 좀 보셨으면 요 홈 밑에 있는 접수 관리 화면단에서 많은 사실 다 정말 원장님들 이러세요. "왜 이렇게 기능이 많냐. 뭐 안 되는 게 없다." 네. 전자차트 기능 그러니까 보험 청구 송신 기능 안 만든 거고요. 사실 저희가 기술력이 없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누구보다도 또 오랫동안 이런 것들을 고민하였고 8년 동안을 원장님들 몰래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이런 수많은 기능을 연결해 주는 이제 이렇게 쏴주는 그런 화면단이 바로 접수 관리예요. 한번 이렇게 눌러 보시면 접수 관리가 되죠. 자, 이 접수 관리에서 되게 중요한 기능이 필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형 누르세요. 근데 기본형 누르시고 내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시는 거 너무 중요해요. 정말 댐비 처음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어레인지 안 쓸 거야.
우리는 환자에 대한 관리만 할 거야 라는 병원이 있다면 네, 바로 기본형 일단 클릭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상태값을 안 쓸 거야. 뭐 환자 대기, 진료 중, 마감 이런 상태값은 우리는 안 쓸 거야. 뭐 이런 병원 있을 수 있죠. 그럼 상태값. 상태를 안 쓰면 체어에 환자분이 어딜 가 계신지 뭐 그렇게 지금 필요 없어요 라고 하시면 빼시면 돼요. 그럼 똑같이 대기랑 진행도. 자, 기본형 누르시고 어레인지에 대한 기능을 안 쓰는 병원이라면 대기와 진행 빼시고 체어와 상태를 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직원은 뭐 필요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마감 위치. 마감 위치는 환자분 어디로 오세요 라는 기능이에요. 환자분 데스크에 순번대로 오세요. 번호표 찍는 이렇게 번호표 출력해가지고 이마트 가시면 뭐 3번 이렇게 번호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감 위치 뭐 사용 안 하시겠다. 그럼 비활성화 시키시면 되세요. 최근 방문일 저는 좀 알고 싶네요. 내연 횟수, 보험 성공률. 행위 점수는 뭐냐면 이런 경우 있어요. 오늘 100만 원 내셨는데 2명의 원장님이 같이 진료를 해요. 그럼 과연 이 돈을 어떻게 나눠요? 그쵸? 그래서 행위 점수 같은 경우는요. 환자분에 대해서 실제 일한 거에 대한 예를 들면 오늘 인내 프랩을 했다. 근데 오늘 100만 원 낸 거예요. 근데 인내 프랩에 대한 것을 입금 기반으로 점수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임플란트가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임플란트는 처음에 진단하고 식립하고 2차 수술하고 본또 끼고 그쵸?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뭐 정기검진까지 총 6번 정도 되거든요. 처음에 진단이랑 식립까지를 만약에 100만 원짜리 임플란트인 경우에 한 60점. 그 다음에 2차 OP부터 인풋하고 세팅하는 날 나머지 40점을 주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진료를 묶어가지고 실제 일한 만큼을 점수화시키는 거. 예를 들면 오늘 정기검진만 20명 봤는데 매출은 0원이에요. 근데 우리 진짜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실제로 댐비는 본인 부담금과 그 다음에 공단 부담금이 자동 행위 점수 넘어가, 이건 뭐 만약에 돈을 받았으면, 그리고 공단 부담금 청구를 할 거니까 바로 행위 점수화 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비보험 같은 경우도 뭐 인레이를 프랩하는 날 몇 점, 만약 20만 원짜리 인레이예요. 그러면 인레이 프랩하는 날 몇 점, 세팅하는 날 몇 점, 이렇게 실제 일한 만큼을 점수화 시킨 것이 행위 점수입니다. 네, 자동도 되고 수동도 되고 그렇습니다. 뭐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런 기능 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원장님이라면 저희 담당대 치과를 댐비로 너무 잘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덴탈비서 카카오톡으로 검색하셔서 네,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필터를 꼭 잘 설정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였고요. 지금 보시면 환자분 뜨고 자료실 같은 경우는 환자분이 동의서 사인한 거, 뭐 주의사항 사인한 거, 그리고 환자분이 꼭 같이 우리랑 같이 오픈해야 되는 자료들, 사진 같은 것들을 이 자료실에다가 저장해 놓고 환자분의 간단한 웹 어플에서 또 환자분들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자료실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쭉 보시면 오늘 해야 되는 진료가 접수 메모예요. 그럼 최근 방문했다. 내원 횟수 10번 넘으면 빨간 색깔로 보인다. 보험 성공률은 10번 중에 아니면 9번 중에 한 번도 보험 청구하지 않았다 라는 표시예요. 만약에 9번 다 보험 청구했다. 그러면 100%로 나옵니다. 지금까지 환자분이 입금한 거, 뭐 미수금, 결정 금액 같은 거 빠진 것 같아요. 결정 금액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결정 금액 보이시죠? 그래서 환자분 결정 금액, 그 다음에 입금한 거, 총 예상 미수금까지.
업로드를 하시면 다 자동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하실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행위류를, 그러니까 전자차트의 단어와 댐비의 단어를 매칭해요. 저희 처음 도입할 때 이 매칭을 저희가 좀 진행해 드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80%에서 90% 같은 경우 중요 진료는 다 저희가 매칭을 해가지고 누락되어 있는 보험 등에 대해서 미리 찾아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사실 치과의 진료는 상담 없이 바로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고요. 결국 우리의 목표는 진료를 제 시간 안에 잘 끝내는 거, 그리고 환자분도 만족하시고 원장님도 오늘 좀 바쁘게 돌아갔지만 참 잘 진료 끝났다 라는 것이 좀 우리의 목표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시면 고객들도 당연히 감동하시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그쵸? 이제 치과의 진료는 상담 동의가 많이 되어야 어쨌든 매출도, 진료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돈을 한 번에 받든 나눠 받든 뭔가 오늘 우리가 실제로 하는 진료단이 많아야 매출도 오른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기 위해서는 마케팅적으로, 컨설팅적으로 제가 얘기를 드리면 일단 진단이 좀 많아야 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신안이 많이 오거나 아니면 진단이 많거나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되게 환자분 스스로가 필요성을 느끼게 하면서 진단을 받고 싶어 하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진단을 많이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댐비를 쓰셔서 환자분이 관심을 갖는 혹은 스케일링을 왜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푸시업 시켜 주셔야 되세요. 그게 민망하다, 그걸 어떻게 하냐라고 하실 게 아니고 환자분이 실런트를 뭐 내가 만약에 60대면 우리 손녀가 실런트가 필요하구나. 우리 치과 데려가야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댐비의 환자 관리에는 기본적으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서 지속적으로 환자분에게 어떤 치과의 캠페인성 컨텐츠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분명합니다. 신안을 늘리거나 하지만 원 내에서 환자분이 뭔가를 필요하게 하는 부분이 허들을 넘지 않으면 아니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상담 금액과 뭐 진단 금액은 늘어나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 환자분이 난 여기만 치료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하지만 PI, 지금 현재의 질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입속에 있는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자분께 자세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정확히 집계하고 기록해 놓는 것이 진단 금액이고요. 환자분은 근데 난 여기만 치료할 거야. 나는 보험 임플란트 대상 될 때 할 거야. 뭐 여러 가지 환자의 전신 질환이나 어떤 금융 상태나 결정 가능군 자체가 뭐 우리 딸한테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서 상담해 주는 것이 진단 금액은 있지만 진단은 있지만 환자와의 대화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상담 금액이 결정됩니다. 이 상담 금액이 결정된 이후에 환자분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요. 이 결정한 금액. 근데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제가 강조하는데 사실 저희 상담 비서 가셔서 전화차트 상담 있는데 왜 써야 되냐라고 하시는 분 되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자만이 상담한 거에 대해서 알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진단이 있었어요. 그러면 환자분이 어떻게 치료할 거냐, 또 돈은 어떻게 낼 거냐, 그쵸? 보험 청구는 당연히 별도가 맞지만 한 번에 내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뭐 보호자가 돈을 다 내주시는 건데 환자분이 고령이라서 카드도 없어요. 뭐 그런 경우는 한 번에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저장을 꼭 해주셔야 되시고 또 하나 제가 너무 강조하는 거는 일단은 급한 곳, 환자분이랑 얘기해서 상담자가 환자분이 아프다고 하는 곳, 신경치료, 그쵸? 발치, 임플란트, 뼈 이식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 어떤 급성 진료를 먼저 하시고요. 이런 부분들을 끝내놓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45번이 크라운이고, 그리고 46번이 임플란트예요. 자, 임플란트 심어놨어요. 근데 바이탈 크라운인데 기존에 아프지도 않은데 이거를 3개월 전에 먼저 프랩해놓고 임시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46번이 없기 때문에 또 47번도 없는 경우라면 45번이 굉장히 힘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계속 임시차 탈락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은 치료 계획을 잘 잡아야 해요. 그래서 만약 통증이 없으면 한 2달 뒤에 오셔서, 그쵸? ISQ 체크를 하고 45번 이때 프랩 해가지고 같이 본을 뜬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급성의 진료를 먼저 하시고 인프를 어떻게 뜰 거냐라는 것을 꼭 결정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환자분이 저작하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시기 때문에 환자의 니즈를 반영한 치료 계획 순서를 꼭 기록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요거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환자분이 지금은 부분적으로만 동의하셨기 때문에 결정 가능군일 수 있거든요. 환자분이 반대편에 어디가 불편하시고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다 이렇게 여기 지금 동의 메모로 저장돼 있고, 이 동의 메모 같은 경우는 덴비톡으로 취합해서 같이 모든 전 직원이 볼 수 있어요. 상담 관리를 가시면 환자분이 뭐 임플란트를 또 할 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환자분은 이것도 관심 있고, 여러분들 이게 환자 관리고요. 지속적으로 바깥에서 마케팅을 해오지 않아도 되는 내부의 환자 관리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덴탈비서 어떤 거랑 지금 전화차트와 이제 비교하실 이유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원래 엑셀이라든지 저는 진짜 수도 없는 엑셀을 사용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이제 고민과 관심이 있으셨을 텐데 덴비로서 한번 경영 관리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이 부분이 2015년도에 했던 경영 매출 현황 보고서예요. 매출 추이라든지 뭐 작년 매출 추이부터 이제 비교해 보는 거고요. 올해 예상 매출 추이 같은 경우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것들을 많이 했는지 여러분들 다 이런 것들을 이미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형 치과에 있을 때 사실은 전화차트와 함께 엑셀을 계속적으로 입력하면서 진료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서 덴비를 좀 활용하여서 우리 병원에 대한 내부 마케팅을 꼭 준비해 보시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앞에 접수 관리를 어떻게 필터할지 지금 보시면 전혀 오렌지에 대한 기능이 아니에요. 상담을 있게 하는 거 아까 알려드렸죠. 네, 상담 유료해 주시면, 진단 유료해 주시면 지금 이 부분이 상담 비서로 간다. 상담 비서는 어디 있다? 바로 접수 관리 밑에 있다. 그래서 입력하면 된다. 입력 왜 해야 되는지 제가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고요. 최근에 오늘 하기 전에 상담 결과에 대한 라벨도 표시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미 상담한 게 있다면 당연히 상담한 걸 보면서 또 추가된 것들만 비교해드리면 되겠죠. 어느 정도의 기간 만에 오셔서 이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더 확실하게 안내해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환자분의 특징적인 진료 라벨 같은 경우도 미리 설정해 두시면 나중에 환자분 정기검진 관리에서 어떤 캠페인성 문자라든지 카카오톡이 자동 연동되어서 갈 수 있게끔 세팅이 가능합니다. 설명 다 드렸었고요. 이상 지금 보시면 오렌지형이 아닌, 네, 보실까요? 실제 환자를 관리하는 형태의 덴비 데스크 버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약간의 마케팅 강의 같은 이런 덴비와 마케팅 콜라보로서의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환자 관리가 최고고 환자 관리가 우선이다. 그리고 진료를 잘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진료를 잘 하려면 미리 예측되어 있는
예정 진료를 설정한 가미한 예약 현황판 관리가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들 계속 언제까지 덴탈잡에서 직원들 뽑는데 좀 뭐 별다른 방법이 있나요? 복지 말고는, 그쵸? 하지만 전 더 배울 수 있는 직가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준비되어 있는 직가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상담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상담 관리를 통해서 진료가 결정되고 이 진료는 효율적인 예약 관리를 통해서 환자가 스스롭게 잡게 하는 예약 관리를 통해서 우리 같이 환자의 손을 잡고 한번 같이 예약 관리, 네, 효율적인 진료 관리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